난 이 지붕의 저 천장에서 군대에서의 그 우천시 교장 그 PTSD가 떠올라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인구 150만 가량의 구마모토 현을 찾은 여행객 통계는 600만 명입니다. 여타 대도시에 비하면 시골인 이곳에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찾아올까요? 바로 안도타다 쿠마몬이죠. 물론 2010년에 태어나 열도를 집어삼킨 걸출한 지역 마스코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러한 지역 부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1988년부터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건축물 중심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음식이나 쇼핑 등의 직접적인 소비 활동이 아닌 콕 집어서 건축으로 르네상스를 모색한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어진 건물들은 일반적인 주택을 비롯해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찰서, 기차역, 관측소 등 구마모토 현의 곳곳에 아주 다양하게 퍼져 있으며 이번 영상에선 구마모토 시내에서 그나마 가까운 하지만 가장 유명한 곳들 위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와 결이 비슷하고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예술의 섬으로도 불리는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주축을 담당했던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작품이 이곳 구마모토에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1980, 90년대에 각종 주택과 교회, 사원으로 건축계를 휩쓸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의 전성기 작품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의 여타 작품들처럼 상당히 외진 곳의 자리에서 정말 처연해 보일 정도인데요. 위치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주의 대릉원이나 나주의 반남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큐슈의 최다 규모의 고분지대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잠깐 일본의 6세기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분, 그 중에서도 장식 고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앞은 사다리꼴, 뒤는 원형으로 된 열쇠구멍처럼 생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튼 학계에 따르면 원의 가운데에 시신이 안치되고 사다리꼴의 양끝에 제사에 쓰이는 부장품 등이 묻힌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앞쪽은 원형까지 다다르기 위한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 제단 혹은 사자를 뒤에 있는 무덤까지 인도하는 의례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도 타다오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쯤에서 이미 공통점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안도 타다오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원형 계단을 사용해서 방향 감각을 무디게 만들거나 벽이나 기둥으로 의도적으로 공간을 꺾거나 단절해서 어떠한 공간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과 혹은 공간에 당도했을 때의 결과를 일련의 의식적인 체험을 통해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둘은 지어진 연도와 형태는 아예 달라도 비슷한 접근의 공간 구성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의 스타일이 이러한 장식 고분의 스토리와 만나 어떠한 몰입을 선사하게 될지 입구에서부터 벌써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분군에서부터 진입하는 전경은 이렇습니다만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정문을 통해 정석적으로 느껴봐야겠죠. 여기에서 좌측의 잔디밭길을 통해 정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요. 가는 동안 구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른편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이는 입구에 당도하기까지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함과 동시에 동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 따라 기역자로 쭉 돌고 나서야 이제야 정문다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 펼쳐진 계단과 양쪽에 솟은 채광창이 마치 재단 같은 느낌을 전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숲속에 이런 깨끗한 콘크리트 벽들이 우뚝 서 있는 데서 오는 위화감이... 이날이 박물관 휴관일이었기에 황량한 건지 원래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의 흥행과는 별개로 그의 건축물은 이렇게 홀로 서 있을 때 신비감이 가장 극대화된달까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면 정말 재단 같은 평평한 바닥이 드러나며 잠깐 숨을 돌리고 뻥 뚫린 하늘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도하는 곳은 나선형으로 된 슬로프로 위로 올라가면 고분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서야 이 건물의 본격적인 출입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슬로프는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도입부에 나왔던 고대 전방 후원분의 생김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곳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완벽히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방문자는 자연스럽게 입구의 재단을 통해 무덤으로 당도하기까지의 일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례적이고 순환적인 진입로를 통해 성스러운 공간을 설계하려는 그의 주요 스킬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루트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도 합니다. 박물관 안에도 체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하필 휴관일에 찾아오는 바람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몰입을 유도하는 그의 건축물 자체로 하나의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안도 타다오의 팬이라면 한 번쯤은 꼭 와볼만 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타다와 이토 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숱하게 동갑내기 라이벌인 양 프레임을 씌웠던 건축가들이죠. 죄송하지만 이곳 구마모토에서도 한 번 더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야츠시로라는 작은 공업도시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복원된 흔한 성도 없이 성터만 남아있는 이곳에 무려 이토 토요의 건축물이 3군데나 있는데요. 이곳은 그 중에서 가장 오픈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야츠시로 미래의 숲 박물관입니다. 저번에 기후시에서 보여드렸던 그가 설계한 도서관의 이름도 모두의 숲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숲을 좋아하는 어떤 종특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쿠마모니 반김과 동시에 옛날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 언덕이 있고 그 위에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터가 있는 곳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함으로 층을 위로 쌓기보다 아래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경사진 언덕으로 절묘하게 가린 것인데요. 때문에 온전한 건물의 모습을 보려면 이 동산의 뒤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이한 건 박물관의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맨 꼭대기에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 마냥 얹어놓았다는 것인데, 이는 건물이 위치한 집안의 지하 수면이 높아서 지하에 수장고를 배치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붕 위의 수장고가 확실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박물관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여튼 이를 통해 언덕의 가장 아래에서 시작하는 입구와 함께 건물의 구조를 180도 뒤집은 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을 보고 느낀 생각은 진짜 이토 토요가 하고 싶은 걸 다 때려 넣었나 보구나 였습니다. 철판으로 만든 거대한 도형의 구조물이야 80, 90년대 그의 작품들 중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특징이긴 해도 이들처럼 단순히 장식적인 용도가 아닌 박물관의 수장고라는 최중요 시설을 1980년대에 그가 힘을 빡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넣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아치형으로 구부러진 철판을 여러 장 붙인 지붕에 유리벽을 두르고 지하의 갤러리를 위한 채광창은 삼각형에 여기저기에 동그란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철판들과 난간은 또 구불구불하고 미래라는 이름, 우주선 같은 느낌에 맞게 철제 다리에 의자와 테이블, 벤치까지. 그 시절 그의 주요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재료를 통한 강한 개방감과 가벼움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을 따르고 있으며, 이곳에 대해 평하길 건축가 동료 쿠마켄고는 무겁고 강한 서양 건축뿐 아니라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진 단순히 전통적인 형태만 따온 일본의 건축물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극찬했다고 하네요. 도쿄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그의 건축물과는 색다른, 어떻게 보면 그곳들의 특징이 전부 여기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구나 싶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난 이 지붕의 저 천장에서 군대에서의 그 우천시 교장 그 PTSD가 떠올라서. 오늘 보여드린 장소들이 어떠셨나요? 두 군데 모두 대중들을 끌어모을 만큼 특별한 전시를 하진 않지만 이날도 건축물 자체를 보러 오는 여행객들이 꽤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의 전반적인 미관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고 좋은 건축물과 공간이 먼저 있어야 좋은 음식이고 쇼핑이고 이용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긴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작품 중 온전히 관리되고 있지 못한 곳도 물론 많고, 특히 이곳 야츠시로시의 경우 여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는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게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건축을 통한 부흥이라는 점에서 이 멀리까지 건물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도 구마모토 아트플레이스의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큐슈에서의 다음 영상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후쿠오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 플랜을 대중에게 더욱 와닿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스 X였습니다.